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며 원화 약세를 자극했습니다. 이에 외인 자금 이탈세가 강해지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하며 시총 상위주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크게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지구촌 최대 축제인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29일간 열리는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치킨과 맥주 같은 음식료, 주류 관련주, 스포츠 도박 관련주 등 월드컵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여전히 1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 대비 8.82%, 2021년 평균 대비 407.13% 오른 수치인데 국제 리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약세장에서도 리튬, 니켈 관련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죠. 이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장의 모습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로 코로나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죠. 과거에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한다 그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봉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똑똑히 기억하냐면 제가 그 방송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살라고 해외 직구를 했는데 이게 도중에 안 와요. 물어봤더니 지금 중국의 도시들을 다 봉쇄를 해가지고 안 온 그냥 배달 자체가 안 된다 그래갖고 한 달인가 좀 더 넘게 여러 가지 장비들 방송 장비뿐만 아니라 식탁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원목 식탁 이런 것들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꽤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그때도 제로 코로나 한다 해놓고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맨날 중국 시장에 치여서 맨날 빠지고 미국 시장에 치여서 맨날 빠지고 원래 그랬던 시장이니까 별다를 건 없다. 늘 그랬으니까 새로울 것도 없고 그래서 있을 이슈였던 거고 이 이슈가 또 지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일단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자, 장 끝나기 직전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분명히 여기 1,000억 넘게 2,000억인가 1,000억인가 넘게 분명히 개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샀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막판에서 시간 외에서 많이 던진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2,000억 정도 매도 물량이었는데 막판 좀 줄었고 기관들도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플러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냐면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막판에서 요게 이제 3시까지만 하더라도 금융투자,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그 수급을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잘 보지 않아서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은 오늘 장중에 3시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500억 정도? 5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었는데 금융투자는 그러니까 오늘 2시서부터 급격하게 매수를 늘려가면서 금융투자는 오늘 2,800억을 주워 담았네요. 그러니까 기관과 금융투자가 오늘 꽤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추이는 이렇고 투자자별 자 일별로 보면 여기 보면은 금융투자가 2,800 담은 게 이게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있죠. 기관이 오늘 798억을 샀고요. 금융투자가 2,800억을 샀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라는 걸 일단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그냥 그래요. 이쪽은 좀 별로고 일단 코스피는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지수를 보면은 그동안 지수가 올라왔다가 지금 오늘까지 지난주 수요일 고점을 친 이후에서 지금 4일째 조정이거든요.
정확히는 3일째 조정인데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느낌을 났으니까 수요일 포함하면 오늘 4일째 조정이고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주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모양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아니고 상승 후 눌림목 조정의 모양이고 아까도 봤듯이 기관들이 사주는 거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주고 외국인이 사주는 거 아니면 금융투자가 사주고 어쨌든 간에 어떤 주체가 지금 사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막 5천억, 막 1조 담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살라고만 하면 지수가 빠져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관점에서 볼 때에서는 상승 후 눌림목 준 다음에 다시 이번 주 내에서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양봉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버티질 못할 겁니다. 사지도 못할 거예요, 잘. 양봉이 나오면 갖고 있는 것들 팔기 좀 바쁠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양봉이 나와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물론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양봉이 나오고 올라갈 때 기관이든 금융투자든 외국인이든 얘네들이 좀 강하게 사준다 그러면 고점을 넘어갈 거고요. 반대로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팔고 금융투자도 팔고 기관들도 판다. 그러면 이번에 고점을 치고 다시 떨어지겠죠. 어쨌든 반등은 나올 거라 보여져요. 왜냐하면 오늘까지의 수급은 양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요즘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일단 다우존스는 크게 안 빠지고요. 빠져도 뭐 조금씩 빠지고 뭐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쿵 하고만 안 빠지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그렇게 크게 빠진 흐름들은 없는데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느낌이고 뭐 빠져도 뭐 0.5%, 뭐 0.7% 이 정도 빠지는 수준인데 좀 올라가 줘야죠, 얘네들이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 줄 때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4일째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좀 반등을 줄 텐데 글쎄요. 일단은 24일, 25일 미국 시장이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은 그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대응을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나올지 아니면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나올지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했었던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의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하셔라.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시거나 아니면은 버티시거나 아직은 좀 괜찮아 보이는 수급에서 지수도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버틸만 하다. 이렇게 저는 오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 2% 가까운 낙폭이 나왔던 양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지수는 선전해주는 모양새였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주 초반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수급 상황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하고요.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유레카 키워드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월드컵 특수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사실 아래쪽에 나오는 사진만 봐도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사실상 개막을 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첫 경기 치르게 되죠. 자, 월드컵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입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지수는 빠졌는데 월드컵 열기를 품은 일부 종목들, 뭐 하인크 코리아라던가 또 제주 맥주라던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어요. 자, 주로 음식료, 주류가 강한 모습 보여줬죠. 네, 오늘 이제 월드컵 특수라 그래가지고 막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글쎄요. 자, 일단은 뭐 여기저기 이제 방송사에서 아마 이제 오늘 많이 움직였었던 이제 제주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맥주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치킨,
뭐 하림이라든지 마니커라든지 아마 이런 종목들을 분석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 애들이 좀 움직일 거다, 뭐 기대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저는 월드컵 특수로 과연 이게 오래 갈 것인가? 물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새벽 경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 새벽에 주로 경기가 있거나 아니면 일하는 도중에 있으면 우리가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황금 시간대 이제 경기가 많이 펼쳐진다고 해요. 일단은 시간대를 보면은 직장인들은 잘 못 보지만 그래도 새벽 1시는 볼만 하거든요. 1시부터 2시까지 보고 또 자고 또 그다음에 잠깐 피곤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경기가 새벽 1시나 아니면은 새벽 4시. 요건 좀 보기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새벽 1시나 새벽 4시, 그다음에 오후 7시, 오후 10시거든요. 그럼 오후 7시, 오후 10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야식하기도 딱 좋은 시간이고 회사에서도 끝나고 요즘에 또 뭐 회식 문화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많이 사라졌다고 하긴 하지만 월드컵 때문에 뭐 3, 4, 5 또 모여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관련주들이 힘을 모았다가 오늘 시장도 별로였는데 잘 움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드컵에 대한 특수에 대한 기대감을 어쨌든 일부는 좀 주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오래 갈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특수 관련주를 찾는 움직임 자체는 활발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든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단기 대응을 잘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좀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주요 종목들 봐주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월드컵이 길어봤자 한 달이 되질 않아요. 딱 4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경기들, 그러니까 조별 경기 일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A부터 H조인가요? 하여튼 조별 경기는 거의 12월 3일 날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일 날 끝난 이후에서는 이제 16강 결정 짓고 8강, 4강 금방 후다닥 끝나가지고 결국은 게임은 결승전까지는 12월 19일까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여태까지 제가 월드컵을 쭉 봐온 결과 거의 이제 16강까지가 최고조고요. 16강 이제 좀 지나면은 거의 끝 무렵이라 보시면 돼요. 후다닥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우리 이제 소풍 가기 전날이 제일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방학하기 전날이 제일 기분 좋고 방학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방학 끝나기 일주일 전이면 다 기분 안 좋고 어릴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때가 최고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주들이 움직여봤자 지금 4주간 펼쳐지기 때문에 이 4주 동안 내에서 그 종목들을 수익을 그러니까 월드컵 투수에 대한 이슈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안에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과연 움직일 건가? 일단 제주 맥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 맥주의 흐름, 그러니까 제일 강했어요. 다른 애들은 뭐 흐름들이 별로 없었는데 아직 그래도 4주간에 결승전이 이제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뭐 그 전까지 아직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기대감이 움직인다라 그러면 뭐 이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12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까지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지금 오늘 제주 맥주의 수급 동향을 보면 일단 개인분들이 200만 주를 넘게 담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7만 주 던졌고요. 기타 법인에서 196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은 거의 자사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회사 일대, 그러니까 제주 맥주에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이만큼 담았고 지금 이게 월드컵 특수라고 다들 오늘 시장이 찌글찌글하니까 죄다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제주 맥주만 샀나 싶을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거는 어쨌든 4주 안에 올라가질 못하면 이거는 고점에서 물리면은 굉장히 좀 고생 좀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혜양조인데 얘는 지금 움직인 게 별로 없죠. 만약에 제주 맥주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주류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이쪽이 또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짝짓기 매매, 이렇게 순환매로. 뭐 수급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혜양조 정도는 좀 양호한 것 같고 느낌이. 그리고 국순당을 한번 볼게요.
국순당은 오늘 이슈가 되면서 깜짝 올랐다가 지금 죄다 빠졌습니다. 거래가 좀 실렸죠. 윗거래가 쭉 생겼고.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다 매도 물량만 나왔어요. 지금. 개인분들만 어쨌든 9만 6천 조 지금 담았는데 올라갔다 빠지니까 기분은 안 좋겠죠. 제주 맥주 내 수급이 꼬였고 국순단도 올라갔다 지금 꺾여 있는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아직 4주에 대한 결승전까지는 4주가 남았고 근데 4주 전에 저는 딱 2주만 보시라 그럴게요. 만약 국순당을 가지고 있다면 2주 안에 어쨌든가 올라가면은 단기 고점이 나올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고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트 진로 사실 이제 맥주 하면은 이제 치맥인데 그럼 하이트 진로 움직였느냐?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제주 맥주만 먹어서 제주 맥주가 움직였냐?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월드컵 특수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월드컵은 시작이 됐고 관련주들 쪽으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팔아먹고 싶은 뭔가 핑계는 대고 싶은데 제주 맥주니까 맥주 관련주가 월드컵 특수니까 한번 띄어올릴 때 싹 다 팔아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띄어올리고 싹 다 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 특수가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2주 정도 그 안에서 고점을 치게 되면 웬만하면 물리지 마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치킨 관련주는 조금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일단 마니커 한번 보겠습니다. 마니커도 뭐 비슷해요. 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42만 주 좀 매도가 됐고요. 하림도 그러니까 수급만 보면은 아까 얘기와 좀 다르기는 한데 뭐가 좀 틀리냐면 그래도 이제 치킨 판매량이 만약에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제가 한다라 그러면 1차전이 혹시 어디랑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루과이랑 진행을 하죠.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우루과이랑 하는데 네. 이번에 대부분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몇 승 몇 패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가 승점을 한 15점 정도 쌓아야 무난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루과이랑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국인의 긍지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대부분 지금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3패를 예상을 해요.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부분이 다 3패를 예상을 하거나 잘하면 2패 1무나 2패 1승 정도. 그래서 가나를 무승부를 하거나 이기거나 그래 결국은 이거는 뭐 뉴스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루과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3위 정도 할 것 같다가 지금 대부분의 중론이거든요. 근데 우루과이 게임을 이번에 목요일 날 하는데 만약에 이긴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이긴다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고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루과이를 잡았어? 그러면은 월드컵이 더 재밌어지겠죠. 그리고 가나라는 해볼만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목요일 게임을 이기게 되면 네. 그러면 갑자기 치킨 관련주들 요게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올라가는 거의 핑계입니다. 올라갔다가 다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은. 근데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우루과이 경기를 이기면 갑자기 이제 거기서 수혜주 찾기 게임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만한 치킨 관련주를 보다가 뭐 교촌, F&B부터 하림, 마니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만약에 물려있는 분들이나 공략하는 분들은 단타적인 만약에 1승을 했을 때 그때에서는 잠깐은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월드컵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지금 움직이는 매수 수급을 봐서는 고점 주고 이 세력들이 싹 다 팔고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만약에 급등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은 물리지 말고 이번 2주 정도 내외에서 고점 치고 떨어지기 전에 잘 팔아보자라는 일단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특수 관련주들, 맥주 관련주들 같은 그런 주류 관련주 그리고 육계 관련주 위주로 좀 대응 방법을 달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주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월드컵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만큼 2주 안에 최대한 길게 봐도 2주 안에 좀 대응 전략 짜가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육계 치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첫 경기가 승리했을 때 시세가 크게 나와줄 수 있는 만큼 그 시기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컵 특수와 관련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또 관련주들 상세하게 봐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서 월드컵 특수 관련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키워드 첫 번째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뉴 네옴이라고 제시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네옴시티 테마주가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로 조금은 사그라드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건설과 설비 쪽에서 크게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사그라들고 있고요. 반대로 테마 내에서 또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마도 수처리 관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웰크론 한택이 좀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테마 내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원래 테마주들이 그래요. 테마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탈 것 같으면은 이제 많이 들어주고 물량 다 팔아버리고 자기네들 도망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테마 이슈를 붙여가지고 뛰어 올린 다음에 개인 투자에 또 달려붙으면은 또 그거 물량을 또 던져가지고 또 나오고 또 다른 테마를 모아가지고 또 이슈 붙여가 또 뛰어 올린 다음에 개인들이 또 달라붙으면 또 던지고 그래서 이게 테마인데. 어쨌든 이 네옴시티 이제 이슈가 최근에 이제 계속 뉴스도 많이 나오고 빈살만 왕세자가 롯데호텔 뭐 400석인가를 잡아가지고 뭐 2,200만 원을 하루 숙박을 하는 방을 썼다 뭐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건설주가 갈 거야 해갖고 건설주를 죄다 들어갔는데 이제 막 빠지고 이래가지고 뭐 철도주도 마찬가지고 철도주는 우리 좀 움직였죠. 철도주도 이슈가 없었다가 그 방한을 한 날 철도주만 움직였죠. 그리고 철도주만 움직였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움직인 건데 그리고 저기 원전 테마주들도 뭐 간다 말은 있었지만 뭐 꼼짝도 안 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행태를 좀 보였는데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그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외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폭은 200m, 높이는 500m, 길이는 170km.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가 딱 그것만 이제 그 이걸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걸 더 라인입니다. 그 더 라인인데 밖에 외벽을 유리벽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왜 이거 유리벽으로 만들었나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제가 처음에서는 이게 그냥 겉멋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막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네. 그럼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는 열이 엄청나게 폭증을 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 열을 어떻게든 그 빛 반사를 이뤄서 거의 거울 형식으로 만들면은 80%를 반사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열 효율. 그러니까 어쨌든 이 네옴시티가 뭐 거의 뭐 제로 탄소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계획안도 가지고 있으니까.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로 탄소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일단은 옆에 면을 좀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옆에 면을 이제 거울처럼 만들어 놨다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더라인과 그다음에 옥사곤이라고 있어요. 바다 위의 복합단지 산업단지 그다음에 트로제나 항구도시인데 이 초대형 또 관광단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더라인, 옥사곤 그다음에 트로제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번에 네옴시티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서는 건축학자들이 과거서부터 이런 구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위에 도시가 있고 밑에 그 철도를 깔아가지고 이동을 밑에서 지하에서 요게 처음에 구상안이었는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블랙팬서를 보셨는지 SF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리장성처럼 길게 만들면 어떨까 해갖고 이거를 우기셔갖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건설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가능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 내에서도 비관적인 시선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열심히 이거를 돈으로 쏘아붙여서 일단 밀어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건축학자들의 이제 그 비판한 것들을 제가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현실적인 것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먼저 목소리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롯데타워 같은 크기에, 그러니까 아마 500m면은 롯데타워보다 더 클 거예요. 비슷할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롯데타워 크기가 비슷한데 이거를 부산까지 있는 거거든요. 쭉 길다랗게. 이거를 2030년도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2023년이죠. 그러면 거의 7년 동안에서 이거를 완공을 해야 되는데 좀 그래서 이걸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미 벌써 네옴시티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어지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계속 갈 것인가? 어쨌든 이게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여러 가지가 갔는데 어쨌든 새로운 쪽에서 뭐가 갔느냐? 뭐 내 얘기가 좀 길긴 했지만 플랜트 관련주들, 아니 플랜트, 그러니까 담수화 관련주들, 그래서 수처리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뭐 네옴시티는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 정도만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까지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롯데타워 높이를 찾아보니까요. 555m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수처리 관련주들 지금 오늘 시세가 나와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처리 이후의 테마는 또 어떤 게 나오게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어떤 테마 나와줄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일단 뭐 철도 관련주 이슈는 한번 나왔으니까 네. 이제 새로운 테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제 화석 연료보다는 이제 그 탄소를 제로로 해서 가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 아니면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엔터주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엔터주 얘기는 이수만 씨가 거기를 뭐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국 뭐 공연하고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엔터주가 한번 엮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엔터주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그러니까 거기 건설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이제 K컬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하면서 뭔가 거기다 하나를 세우거나 혹은 뭔가 거기 협업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엔터주들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외에서는 이제 뭐 방산주, 뭐 건설주 이건데 건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우디와 이제 그 협업 속에서 있는 얘기들인데 일단은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처리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이제 좋았듯이 사실 이 네옴시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 구상하는 이제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상 안에서 빈살만 왕자가 이제 그거를 위로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는 원조는 이제 라스베가스라 그래요. 라스베가스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에다가 거기 이제 후보댐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물 공급도 되고 그 댐이다 보니까 전기도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 사막의 한 가운데에다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두바이가 보고 라스베가스가 그 뭐 하는 데는 다들 아시죠? 도박하는데 자유롭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광 도시로 이게 확 뜨니까 두바이도 우리도 사막인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왕자가 아니 우리는 걔네들보다 돈도 더 많은데 사실 그 전에 그 옆에 아부다비라고 있어요. 아부다비도 얘네들도 탄소 제로 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옆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마스다르 시티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막의 먼지로 이렇게 뒤덮이다 보니까 뭐 태양열은 잘 안 된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우디가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걸 만드는 건데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서 이 좁은 데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태양력과 이 풍력 얘기는 잘 안 나오기지만 아마 풍력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축학자들이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 밑에서 풍속 5m면은 500m 위쪽에서는 풍속이 한 1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7m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바람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옥상에서 막 야외에서 막 피크닉하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날이고 바람 안 부는 날. 바람 불면 그냥 하루 종일 머리가 휘날리는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사막이다 보니까 모래폭풍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왜냐면은 벽을 또 이렇게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창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풍압 때문에 사람이 날아간답니다. 그러면은 이거 건축학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500m 되고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생태계도 이 문제가 있다 그러죠. 완전히 그 만리장성처럼 아예 그냥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계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일단 사람이 살 때에서 문을 열면 사람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주선 아시죠? 네. 우주선 보면은 이거 그냥 열면은 사람이 우주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풍압을 맞추기 위해서 문이 2개, 격벽처럼 하나를 닫고 풍압을 맞춘 다음에 그리고 문을 열어야 사람이 안 날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쉽게 그냥 뭐 옥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 어떻게 뛰어논다라든지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서 이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라면 풍력 같은 경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풍력은 실질적으로 바레인에서 세계 무역센터가 그 빌딩을 2개를 전놨는데 그 가운데 바람이, 그러니까 빌딩이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바람이 가로막히면 안쪽으로 모여들죠. 그럼 바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걔네들은 풍력 발전을 이렇게 3개를 달아놨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풍력 발전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지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라인으로 지을 게 아니고 중간중간 띄워놓고 그 안에다가 풍력을 짓는 게 어떨까 하는 이제 다른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라인으로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설계도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왜냐면 짓다 보면은 뭔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이게 가상 현실 같은 느낌에 이제 있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그 부분이 부딪히다 보게 되면 설계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그러니까 실선이 아니고 점선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가게 되면 일단 생태계에 대한 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건물 사이에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풍력 발전을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풍력주들이 오히려 얘네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외에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엔터주 흐름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기니까 뒤에 또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계신 이정수 파트너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수처리 이후의 테마, 어떤 테마가 과연 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데, 자, 일단은 이미 나왔던 테마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에 대한 갈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엔터주라던가 방산주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주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네옴시티 테마주로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을 해야 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자꾸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도 잘 보는 테마는 아닌데 이제 테마가 자꾸 바뀌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팜 쪽의 테마 아까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쪽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8년 안에 짓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많은 건축학자들이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다. 또 어느 부분을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직선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빌딩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상층부와 하층부, 일단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직사광선이 들어오려면, 우리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네옴시티 영상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큰 나무들이 있고 되게 살기 좋은 동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가상현실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빌딩을 이렇게 해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얘네들이 다 투명한 게 다 아니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려면 위에서 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도상으로 볼 때에서 하루 중에 뭐 1시간도 일조량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직사광선. 그래서 큰 나무들은 자라날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좀 어둡고, 그러니까 그 자연광은 이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이대로 지을 건가?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건축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설계도가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건축학자들의 생각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대로 밀고 나간다?
한 2, 3년 밀다 보면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테마주들도 바뀔 수 있다. 이건 좀 보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더라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을 정말로 부어서 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서는 석유가 돈이 되는 시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사우디라든지 이제 기름나라들, 기름국이라 그러죠. 기름국들이 뭐 정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막 돈 막 펑펑 쓰고 다니고 이러면서 잘 누리지만 호화스럽게 잘 누리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서는 다시 낙타 타고 다니고 다 굶고 이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을 새롭게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보자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하기는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돈을 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 좋은 기회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테마를 볼 때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인데 이거를 아까 전 질문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스마트팜은 가능해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도 LED 조명으로 벼농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팜 기술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식물을 공중에다 띄워요. 그리고 뿌리만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앞에는 공간이죠. 그 공간에다가 뭘 뿌리냐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요. 무슨 물이냐면 이제 영양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사료 대신에 그 흙이나 물 없이, 그러니까 흙하고 물이 없는 거예요. 흙 없이 물 없이 그냥 뿌리에다가 직접으로 영양분을 분사하는 농법으로 이게 에어로펌 기술인데 이걸로 식물이나 채소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먹을 게. 그렇게 하면 효율이 뭐가 생기겠어요? 공간적인 효율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농사를 지을 때 뭐 수박을 하든 벼농사를 하든 뭐라든 땅이 필요하고 이만큼 흙이 필요하고 막 그게 필요 없어요, 이제. 정말 아주 간단하게 그냥 걔네들이 자라낼 수 있는 비좁은 공간만 만들어 놓고 뿌리기만 하면 되고 LED로 조명만 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곡물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이제 식물은 재배가 가능한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동물성 식품 부분들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짓고 있고 네덜란드 진짜 하고 있대요. 그 돼지 빌딩처럼 이렇게 져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빌딩처럼 올리는 아파트, 그러니까 돼지 아파트인데 돼지를 이렇게 해갖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악취 부분이 정말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옴시티 안에 넣을 수는 없고 따로 빼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간이 좀 따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슬람은 돼지고기는 안 먹지만 그래도 뭐 닭고기나 다른 걸 먹으니까 다른 가축을 키우는 공간 아마 따로 빼갖고 만약에 하지 않을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스마트팜 이거는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술들도 관련주들이 좀 이제 나중에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뭐 7년 안에 그걸 한다라 그러면 이런 이제 스마트팜 기술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돼지가 아니고 소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호텔, 농장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나중에 있지 않을까. 사실 중국도 지금 그 부분들을 이게 돼지 호텔이라 그래서 이렇게 져가지고 지금 그거를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테마주들이 네옴시티 때문에 만들어지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650조를 뿌리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관련된 그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수정을 하면서도 시작은 하긴 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일단 의견입니다. 네, 관련 테마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고 또 깊게 들여다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테마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 문자 참여와 함께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의 길 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월요일에만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출연하시는 월요일에만 준비되어 있는 코너죠. 유레카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섹터는 5G 통신 장비주 네. 한번 뽑아봤는데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좀 강했어요. 일단은 통신 장비주들 뭐 서진 시스템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움직이는 이유가 그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제가 쓴 보고서는 아니고요. 보고서에서 오늘 증권사에서 내년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향 그 5년 계약 중 일단 2년이 지났는데 좀 더디게 움직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더디게 좀 움직였는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서는 좀 가파른 공급 물량들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관련된 그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는데 이제 솔리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에이스테크도 오늘 좀 움직였고 특히 솔리드는 7.7% 올라갔네요. 어쨌든 이쪽이 움직였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그 이동 3사에 대해서 일단 5G 다 취소를 내렸죠. 일단은 3사한테 5G를 주고 이거를 활성화 시켜라 했는데 활성화는 안 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4G랑 5G랑 도대체 뭐가 빠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격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돈만 열심히 벌어놓고 투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했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그걸 다 취소시켜버렸죠. 그래서 4이동통신이라든지 다른 통신사들이 이제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제 줘버리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추가 할당이 검토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역 주파수를 또 늘려놓고 그래서 이동 3사에도 신경전이 또 치열해질 것이고 그거를 왜냐면 그거를 또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잡기 위해서 열심히 또 장비를 또 사고 또 설치하고 거기에 합격 기준에 맞게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관련된 장비주들이 그래도 얼마간은 이슈가 되고 뭐 실적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움직였었던 특징 섹터 5G 통신 장비주 그래서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섹터 5G 통신 장비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관련주들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년 업황이 좀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5G 통신 장비주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캐닝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섹터까지 알아봤고요. 과연 이정수 파트너님이 이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발굴해 주신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저 이 종목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그냥 차트가 좋아서 뽑아봤어. 사실 이거 말고도 오늘 KMW, 뭐 솔리드 잘 간 애들은 많거든요. 비슷해요. 어차피 움직이는 이슈는 똑같습니다. 통신 장비주거든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KMW도 같이 볼게요. 자, KMW도 뭐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서진 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에 실리면서 전고점은 살짝 돌파하는 모습인데 뭐 개나 얘나 똑같이 이렇게 빠져 있다가 올려치는 그런 이제 모습에서 어쨌든 차트가 오늘 시장이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 맥주가 급등해서 그렇지 사실 제주 맥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에서 왕창 팔았고 개인들이 왕창 주워 담은 그런 종목인데 얘는 수급이 계속 최근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양호하게 오늘 외국인들 2만 주 팔았지만 그동안 여기 17만 주 사고 5만 주 사고 괜찮았고 보험, 투신, 연기금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KMW, 서진 시스템, 뭐 기가레인, 뭐 솔리드 이거 다 이제 5G 통신 장비주인데 일단 국내외 특화망인 5G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된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관련 장비사들의 수혜가 역시 본격화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단 미국으로도 이제 뭐 5G 그쪽 발로도 이제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5G 그렇게 지어놓으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줬는데 지어진 거는 별로 없고 여러분들도 쓰면서도 이게 4G인지 5G인지 잘 모르겠고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5G가 되지만 그 안에서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서울인데도 안 터지는 데들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답답해서 핸드폰에 5G에, 그러니까 4G에서 강제적으로 4G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동네를 가도 잘 터집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쓰는데 답답해가지고 왜냐면은 5G로 해놨는데 안 잡히잖아요. 그럼 얘가 버벅거려요. 잡힐 때까지 얘가 버벅거리면서 그 주파수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그냥 4G로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차트도 바닥에 있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이제 상승 후 옆으로 횡보 그리고 이게 역배열이거든요. 이렇게 역배열에 있는 부분인데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 이렇게 역배열에 있다가 이렇게 올려치는 종목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도 그렇게 보면은 한 번은 KMW서부터 해가지고 KMW 그러니까 뭐가 가든 간에 따라갑니다. KMW는 더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올려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얘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바닥이 있는 패턴주라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역배열에 있다가 연초에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을 그렇게 아주 좋게는 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장이에요. 그냥 적당히 뭐 10에서 15% 정도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폭인 것 같아서 매수 가격은 16,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손절은 14,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바로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최근 수급 나쁘지 않아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거기에 차트상 바닥 패턴주의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기가레인, 솔리드, KMW 이런 5G 통신 장비주와 함께 시세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급등주도 함께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 오늘 레몽레인이 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신작 드라마와 관련해서 좀 시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레몽레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레몽레인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드라마가 나왔다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앞서서 일부에서도 다뤄봤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요. 어, 저도 그냥 중간중간 내용 봤는데 내용이 그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일단 송중기 씨가 나오는데 제가 3부를 봤는지 2부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근데 중간에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 어쨌든 내용을 대충 봤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3화가 시작이 됐고 이제 뭐 이게 1화, 2화, 3화 가면서 시청률이 계속 오른답니다. 그래서 3화가 한 10% 정도 지금 달성을 했대요. 지금 이 드라마 채널들이 워낙 그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이 10%가 작은 시청률은 아니거든요. 이게 아마 JTBC에서 방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작은 레몽레인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청률이 호조가 되면서 지금 컨텐츠,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12월 며칠이죠? 한 12월 15일인가 25일인가 하여튼 12월 달에 또 카지노라는 또 드라마가 또 방영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쪽에서 제작한 건 아닙니다. 이쪽이 제작한 건 아니지만 이 영상 컨텐츠 OTT 관련주들이 이상스럽게 요즘 들어서 움직임이 좋은 게 일단은 재미있는 이런 이것도 웹툰 드라마라고 그래요.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지금 계속 방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분위기를 좀 잡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카지노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것도 드라마입니다. 영화는 아닌데 인터넷 쳐보면은 최민식 씨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일단은 뭐 하여튼 내용일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드라마 관련주들, OTT 관련주들은 자 레몽레인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의 흐름들이 얘는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대부분 다 지금 한 번씩 움직이려는 모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도 드라마의 그 힘을 입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전고점 돌파도 얘는 가능할 것 같은. 왜냐면 이 드라마 열기로 인해서 이게 계속 시청률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들도 더욱더 많이 볼 것 같고 그러면 그 핑계를 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드라마 보면서 그래 이거 드라마는 대박이라고 이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팔겠죠 세력들은. 그러니까 세력들은 다 생각이 있어요. 띄어 올려놓고 호재 뉴스 해놓고 거의 최고조가 됐을 때에서 던지니까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누리면 되고 살려는 분들은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급등주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